팬덤 코리아는 보시면 영업권을 갖다가 무려 70억이나 줬어요. 뭐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70억이나 줬나라고 한번 보니까 아니 팬덤 코리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린드블럼 선수랑 이렇게 뭐 같이 하고 있는 글러브를 파는 회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급등올 급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래스크랑 박님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견인 서포터즈에 가입을 해주신 홍길동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후견인 서포터즈가 되시면 문견우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다시 보기, 회원만 볼 수 있는 영상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래스크 오늘 가격 보면은 123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7%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는 변동성이 엄청 심했죠. 마이너스 뭐 20% 가까이 갔다가 위에 플러스 또 VI 두 번 걸리고 또 요 마무리가 여기로 된 거. 시가총액 1584억 원. 보시면은 뭐 여전히 한계 기업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가가 딱 다이소 주가니까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도 영 엉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뭐 유보율 보시면은 이거 뭐 거의 빨간색만 없을 뿐이지 한계 기업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뭐 BPS는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84억을 벌었는데 64억이 마이너스예요. 이러면 그냥 문 닫는 게 낫죠. 왜 굳이 이걸 갖다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젠백스 앤 카엘. 얘들은 젠백스라는 상장회사의 이름을 늘려놓은 원래 이름인 거고, B&M 홀딩스라고 또 하나가 나와요. 여기가 좀 22% 정도로 지분이 좀 더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보시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갖다가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인테리어 부분 매출액은 27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99%나 증가를 하였다. 에너지도 36%나 증가를 했는데 적자예요. 그러면 이거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저렇게 버는데 적자다. 그러면 뭐 판관비를 많이 썼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딴짓을 했겠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제 85%가 인테리어고 그다음에 11%가 에너지 사업인데 이거 두 개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에너지랑 인테리어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재밌어요. 지오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이게 있었는데 자, 3번을 보시면은 단기 중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지배력이 상실됐다. 이거는 이제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죠. 날려버리겠다는 얘기고 뭐 보시면 신규 취득 메타디션, 그 다음에 팬덤 코리아 이렇게 했고 팬덤 코리아에 대한 종속기업 투자는 지배력 취득으로 뭐 추가 처리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연결 실체 단기에 메타 에디션 팬덤 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하였다. 그런데 팬덤 코리아는 보시면 영업권을 갖다가 무려 70억이나 줬어요. 뭐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70억이나 줬나라고 한번 보니까 아니 팬덤 코리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린드블럼 선수랑 이렇게 뭐 같이 하고 있는 글러브를 파는 회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더 글러브.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아씨 뭐 하는 회사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이 회사가 아니고 여기 있는 팬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죠? 모다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모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플래스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나오다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기반이 이렇게 있고 뭐 양도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NFT는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낀다.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상화폐조차도 거품이 많은데 왜 이걸 갖다가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제일 우리가 시장에서 가지고 놀기 쉬운 게 바이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거 VR 테마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최근에는 뭐 네 번째로 리튬까지 있어가지고 리튬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깠죠.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요걸 갖다가 세 개를 네 개를 갖다 건드리면 한계 기업들이 주가를 갖다가 가지고 놀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요거를 가지고 놀고 있다. 만년 적자 회사들이 요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플라스틱 대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EA에서 피파 온라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이병재 플라스틱 대표가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원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제 지오 인터내셔널 이거는 날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끝날 것 같고 근데 위지오 대표이사로 남겨놨어요. 아까 위지오라는 게 뭐 스포츠 엔터테인 뭐 건물 이런 거라 가지고 어쨌든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제 팬덤 코리아 이걸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일렉트로닉 아츠 EA죠. EA
뭐 그런 식으로 틱톡 이런 식으로 IT에 전부 다 최적화된 사람들만 나왔어요. 이제 건축 이거 하는 사람들은 외롭겠죠. 그래서 임원진들 직업 이거를 직원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정리해고 되겠죠.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노동법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고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처럼 초록백 ENM처럼 거기 이제 스카이 ENM에서 수산화 리튬을 철수를 하고 초록백 ENM이 되면서 접었는지 알았는데 접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외식 사업이랑 이것만 한다 그래놓고 거기 있는 인원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너지 사업은 뭐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아마도 안 가져가겠죠. 이것도 날려버릴 거고 IT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래스크 오늘 주가가 급락했던 건 악성 루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성 루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횡령 배임 이런 것도 막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젠백스 지오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몇 개 있었는데 캡처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뭐 이건 어쨌든 루머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본 것도 루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최대 주주가 젠백스기 때문에 저는 꺼림직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젠백스기 때문에 꺼림직합니다. 플라스크는 어쨌든 간에 팬덤 코리아를 통해서 NFT 블록체인 사업을 갖다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계약서를 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개미들의 돈을 갖다가 한 번 더 훌쳐먹겠다. 당할 사람은 또 들어와라. 위메이드에 당한 사람들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BNM 홀딩스 아까 그 팬덤 코리아 말고 BNM 홀딩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내용을 쳐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IMI 그 다음에 아이템베이 뒤에 나올 겁니다. 공동 투자를 했는데 신개념 부적 마켓플레이스래요. MZ세대가 뭐 기분이 좋을 때 이런 부적을 갖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뭐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 부적원에서 엄선된 무속인들이 직접 제작한 실물 부적과 이를 디지털로 구현한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토테니즘 시대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MZ시대가 물론 뭐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ENM 홀딩스 실장은 기존 아이템 거래와 다른 개념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만큼 다양한 즐길 거리에 있는 특별 행사로 기획을 했다.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넥스처라고 얘기 나옵니다. 넥스처 파티 게임즈가 지난해에 새로 선택한 이름이다. 파티 게임즈 유명하죠? 주식시장에 오래 계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파티 게임즈 아까 위에 뭐 나왔죠? 뭐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파티 게임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티 게임즈와 관련된 자회사 B&M 홀딩스가 젠백스 그룹과 손을 잡고 하고 있다. 이미 한번 상패댕이들, 모다, 파티 얘들이 제가 꺼림직하다는 젠백스랑 같이 손을 잡고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죠? 다이소죠, 다이소. 그리고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그죠? 팬덤코리아 NFT 사업 확대, 컨텐츠 서비스 선도 기업으로 목표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NFT는 제가 항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T는 거품이 많다. 미술품을 갖다가 우리가 소장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고흐의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소장을 해가지고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거랑 NFT를 만들어서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면 비슷한 거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냥 긁어서 보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뭐 물론 고유번호 붙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고유번호까지 신경 쓰지 않겠죠. 그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암호화폐 투자 전문 뭐 이런 데에서도 뭐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만의 리그죠. 자, 커지는 NFT 거품 논란. 잭도시 첫 트윗 35억 원에서 837억 원, 837만 원. 이거 NFT가 주로 이게 첫 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라면 나머지도 똑같은 거품이 사그러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상화폐랑 똑같이 이것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뭐 플래스크 내용이에요. 향후 신사업 재원 등을 마련해서 증자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억 6,400만 주를 갖다가 해 있어요. 근데 2억 주에 근접해 있다. 한도인. 얼마나 많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걸 했으면은 이렇게 주식수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주가가 선을 막겠어요. 그죠? 이런 회사인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근본부터 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의 전신이 오리온 전자의 LCD 사업부가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여기 우회 상장, 우회 상장, 우회 상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종목 그, 그 시스템을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B&M 홀딩스는 한빛소프트 등과 손을 잡고 암호화폐 발행에 참여를 한다. 결국 이게 패가 다 드러났죠. 그죠? 팬덤 코리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팬덤 코리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팬덤 코리아, IMI, 아이템베이, 뭐 레오 파트너즈 인베스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모다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파트 게임즈 들어왔다. 파티 게임즈 뒤에 보시면 파티 게임즈가 상폐된 주 원인이 이거예요. 코스닥 상장을 해서 텐센트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전성기를 구가를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4년간 대표가 3번이 바뀌었어요. 정상 아니죠. 오너리스크가 상당한 거고. 야심차게 진행한 신사업 진출은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가 에너지를 하다가 인테리어 그죠? 이거 둘 다 안 되니까 갑자기 IT를 들여와가지고 가상화폐를 하겠다. 그것도 누구랑? 이미 한번 상패를 당한 얘들이랑. 다시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한 번 상패 당했으면 두 번째 상패 당할 확률도 훨씬 더 높은 거겠죠. 결국은 얘들이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믹스처럼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플래스크가 최근에 1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공시를 내는데 얘들이 특수관계자를 갖다가 해소를 해버려요. 원래는 젠백스랑 B&M 홀딩스랑 특수관계자를 엮여가지고 최대 주주 거의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 건데 특수관계를 해소해버리면서 따로따로 각자 체계로 가게 됩니다. 어느 한쪽은 법적인 분쟁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순 투자로 돌려버리니까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사업 초창기부터 삐걱삐걱거린다. 언제? 위믹스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공시가 나오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가 진행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회사 이름은 지울게요. 제가 이제 유사투자 자문을 갖다가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스캠 코인이 아닌 화이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암호화폐는 다 코인은 엉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회원님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코인 관련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대요.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저는. 미국과 싱가포르 지사를 두고 워렌 버핏 자사와 JP모건과 함께 하고 있다.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죠? 워렌 버핏은 가상화폐 안 믿고 있어요. 그 친구 찰리 먼거조차도 가상화폐를 엄청 요구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JP모건을 하고 있다고요? 노후된 고급 저택을 갖다가 뭐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면은 박살이 나겠죠. 가상화폐와 실물 경제를 연결시키는 최초의 코인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실물을 연결한다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다가 지금 루나테라가 개작살 난 거 아닙니까? FTX도 개작살 난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쟤들 플라스크도 자기들 코인을 갖다가 상장을 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NFT도 하면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해서 유사투자 자문에게 뿌립니다. 그럼 유사투자 자문 요즘 증시가 안 좋으니까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다가 찾는 쪽으로 코인 리딩이나 잡코인들을 많이 팔아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잡코인 하나 사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코인이 100원짜리인데 원래는 10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할 거예요. 아마 영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께는 50원에 드리겠다. 고객님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나중에 상장되면은 이거는 1원의 가치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영업을 해요. 그래서 플래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사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들은 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박님은 한가 같죠? 매출액 꾸준하고 뭐 BPS는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동안 있었을 때 뭐 저평가인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하한가 맞았으니까 본래의 가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가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유통주수도 이거 50% 미만이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면방 산업은 단섬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 내수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듯이 면방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외의 바이어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가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옷을 여러분들은 많이 입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옷부터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의류 침착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향후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플래스크부터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여기서 이까지 급등을 했던 이유가 아마도 무슨 뭐 NFT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사실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젠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크게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젠백스가 뭐 들려오는 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뭐 어떻게 해서 뭐 엮여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예 그냥 접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또 젠백스가 또 하는 게 바이오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는 절대 하지 마시라. 바이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장중에 요걸 보면은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그래프는 아니죠. 어느 한쪽은 상당히 던지고 어느 한쪽은 그걸 보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요거를 갖다 맞춰버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높게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박님의 케이스를 보면은 박님은 매출액이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도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뭐 삼천리나 이런 것들 이유 없이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이 온다 그랬는데 이 종목이 그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요. 뭐 회사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가치를 갖다가 오버슈팅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갖다가 오버슈팅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삼천리 우리 한번 그때 봤었잖아요. 삼천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것도 어느 순간은 박님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고점에 있는 걸 갖다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굳이 고점에 있는 걸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나 등락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매수했을 때 뭔가 섹터가 도는 것들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물을 보시거나 그 다음에 스토리가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있는 요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뭐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 유사투자자문이나 뭐 이런 한국경제 방송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런 종목들은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급등한 종목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오늘 뭐 그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거는 그냥 권리락 빠지자마자 이제 무중 있는 걸 갖다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권리락 되는 날부터 사서 그 다음부터는 들어올 틈도 안 주고 그냥 올려버린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중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무중을 갖다가 고가에서 팔아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인텍 이런 거는 바이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급락부 부분에 대한 것만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주말인데 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한 종목으로 투기 아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